주식회사 6학년 2반 우리 은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주식회사를 만든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 나는 초등학생들이 주식회사를 만든다는 거에 되게 창의력이 풍부하고 어, 되게 어른스러워 보이는 것 같아. 수연이. 나는, 아, 은호야, 소연식인 거야? 수연식인 거야? 수연이요. 한수연? 네. 어, 어, 나는 그 6학년 2반 주식회사를 만들면서 돈에 대한 책임감도 늘어날 수 있어서 되게 마찬가지로 창의적이고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해. 서연이. 난 초등학생이 주식회사를 만든다는 게 좋은 경험일 것 같아. 소연이. 뭔가 주식회사를 하면서 실패가 된다고 해도 그것도 공부를 하는 과정이니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 하예. 네, 중요성을 아시고 경험도 할 수 있으면 좋다 생각. 끝났어요. 네. 뭐 주식회사 6학년 2반 그래서 요즘 학교에 여러분들 사회 시간에 경제 뭐 단원 있고 해서 그 학교에 따라서는 무슨 그 시장 뭐 이런 거 시험해보는 학교들도 있고 또 이렇게 주식회사 이런 것도 실제로 해보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2등 서연이. 그런다면 무슨 사업을 할 것 같아? 난 요즘 반려동물을 키워서 반려동물 호텔을 사업으로 정할 것 같아. 소연이. 음, 나는 아무래도 학교다 보니까 학교에서 많이 쓸 수 있는 학용품 같은 걸 많이 팔 것 같아. 소연이. 나는 그 적은 돈을 투자해서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체험 같은 시설을 준비해서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 것 같아. 아예. 나는 도서 같은 데를 차려가가 차려가지고 창업하고 엔노. 나도 수연이처럼 많이 쓰는 학용품이나 공책을 팔 것 같아. 끝났어.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3등 해. 여기 76쪽에, 아니, 77쪽에 규식이가 그 외상으로 학용품을 파는 장면이 나오는데 적은 값을 외상으로 팔아도 된다고 생각해? 어, 나는 아무리 친한 사이여도 이게 다른 학생들과 함께 동업하는 가게이기 때문에 함부로 외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은호, 나도 같은 직원들도 있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 외상으로 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 서연이, 나는 외상으로 하면은 계산을 할 때 얼마를 빼야 되니까 계산하기도 어렵고 기억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서 외상은 안 좋은 것 같아, 별로. 소연이. 외상을 하는 건 한 명한테 해주는 순간 한 명이 아니라 전체를 다 해줘야 되니까 피곤해서 그냥 안 할 것 같아. 아예? 나도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안 할. 네, 끝났어요. 수연아, 왜 혼자 할 때는 질문 여러 개 준다더니 여기 오니까 왜 분위기가 하나씩 하는 거야? 그래서 네. 따라가는 거야? 앞에서 질문할 걸 해버려가지고. 자,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무슨 속담? 세상이면 소 당나귀도 잡아먹는다. 땅이면 소도 잡아먹는다. 또는 당나귀도 잡아먹는다라는 속담이. 자, 무슨 뜻일 것 같아?
이 속담의 뜻이 뭐가? 긍정적인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무슨 뜻 같아?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 한번 외상해주기 시작하면 아, 점점 늘어나가지고 소처럼 큰 아, 물체도 아, 외상으로 해줘야 돼. 또 다른 사람. 자, 여기서 지금 수연이는 가게 주인 입장에서 생각했는데 사실 이 속담은 가게 주인 입장이 아니라 손님 입장에서 생각해요. 손님. 외상이면, 외상이 뭐야? 을 나누어 내는 것. 나중에 하는 걸. 아? 돈을 나중에 주는 거. 나중에 돈을 뭐 하기로? 지불하기로 약속하고 미리 뭐 하는 거? 물건을 받아가는 거.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런다? 외상이라고 외상. 그래요. 자, 원래는 현금과 물건을 뭐 하는 방식? 즉시 교환하는 방식이에요. 원래 거래라는 건 현금 거래. 내가 돈을 줄게, 네가 물건을 줘. 요런 즉시 거래 같은 그런 방식인데 외상은 돈이 없는 사람이 물건을 갖고 싶어. 그럴 때 내가 나중에 돈을 주겠으니 그 물건을 먼저 나에게 뭐 해라? 줘라. 라고 이 외상이 가능하려면 둘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 신뢰? 신뢰, 신용이 있어요, 신용. 그래서 다른 말로 신용거래야, 신용, 외상은 신용거래. 그래서 여러분들 카드 있지, 카드. 여러분들 카드가 대부분 신용카드가 사실은 뭐다? 이게 외상거래야, 신용카드. 왜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뭐라 해야 되나. 그 옷을 한 벌 사면서 현금을 냈어. 그럼 여러분 돈이 그 즉시 그 옷가게 주인한테 가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이 카드를 긁잖아? 그럼 여러분 계좌에서 지금 당장 그 돈이 나가지 않아. 내가 카드를 쓰면 다음 달에 카드 이용요금 내는 때가 있어. 그때 내가 그 이 옷 산 돈이 뭐 하는 거야? 빠져? 나가는 거야. 그렇게 되면 나는 일정 기간 뭐 하는 거야? 그 옷을 외상으로 사실 사는 거야. 신용카드가. 이해가? 음, 그러면 왜 외상 거래를 하느냐? 자, 사는 사람이 유리할까? 파는 사람이 유리할까? 하는 외상 거래를 사람, 하면 누가 유리한 거야? 하는 사람? 어? 그렇지, 하는 사는 사람이 사람. 유리하지, 사는 사람. 사는 사람은 지금 당장 돈 안 줘도 물건을 살 수 있으니까 유리한 거지. 파는 사람 입장에서 외상은 유리할 게 하나도 없어. 지금 당장 돈 받는 게 좋지. 나중에 돈을 받는 거는 나중에 돈을 더 받는 것도 아닌 거야. 어? 오히려 나중에 돈을 더 덜 못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럼 위험부담까지 가지면서 왜 외상을 주냐고. 외상 주는 사람, 그 가게 주인의 심리는 뭘까? 나중에 더 많이 사가라고 어. 그래야 이 물건을 뭐 할 수 있으니까. 팔 수 팔 있으니까. 수. 물건을 하나라도 더 팔라고. 지금 외상을 안 주면 물건을 뭐야, 팔 수가 없잖아. 그러면 안 사갈 수 있잖아. 그때 외상으로 줘야 그 물건을 팔 수 있으니까 외상 거래라도 하려고 하는 거라는 얘기. 하지만 이 외상 거래는 아까 말한 그 리스크, 그 사람이 돈을 갚지 않을 그런 리스크를 뭐에 갖고 있다는 거야.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외상 거래가 갖는 리스크가 있어. 아까 요 외상이면 소로 잡는다라는 것들이 지금 내가 돈이 없으면 못 사니까 소비를 안 하잖아. 근데 외상으로 준다고 하니까 내가 나중에 갚을 생각을 안 하고 그 비싼 소도 내가 외상으로 사왔을 경우에 소를 사다가 소를 잡아먹을 수도 있고 어차피 그 돈은 내가 뭐 해야 될 돈이라는 거야. 언젠가는 또 갚아야 할 돈이잖아. 근데 나중에 그거 갚느라고 뭐 해? 고생할 거 아니야. 어? 자, 여러분이 지금 초콜릿이 먹고 싶어. 돈이 없어. 뭐 어떻게 해? 다음에 먹어요. 다음에 먹어, 안 먹어. 그 참고 안 먹는단 말이야.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야. 근데 그 주인이, 야, 너 돈 없어? 그럼 너 이거 뭐 해? 외상으로 지금 가져가 이래. 지금 먹어 이래.
먹을 때 좋지. 근데 문제는 내가 그 돈으로 뭐 앞으로 뭐 해야 돼? 갚아야 돼요. 갚는 동안 뭐 해? 힘들 거 아니야. 지금 선생님 초콜릿 한 개를 얘기해서 그렇지. 여러분이 무슨 뭐 명품 가방, 500만 원짜리 명품 가방 있어. 응? 내가 돈이 없어. 그 살 형편이 안 돼. 근데 외상으로 사래. 외상 500만 원짜리 명품 가방 별거 샀어. 살 때 좋았지. 근데 그 500만 원 뭐 하려고? 갚으려면 그만큼 뭐 해? 어? 네요. 힘들고 어렵고 어려울 거 아니야. 그래서 외상 거래가 그만큼 뭐하다? 유혹적이라는 거야. 소비를 부추긴다는 거야. 그래서 소비를 부추기다가는 결국은 나중에 자기가 돈을 못 갚아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 신용거래를 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왜? 신용카드 갖고 있으면 내가 지금 돈을 얼마큼 써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 감각이 없어. 내 지갑에다 돈을 갖고 있다가 지갑에 돈을 이렇게 건네주면 내 돈이 없어지는 게 눈에 보이잖아. 근데 신용카드는 내가 이거 긁었어. 내 주머니에 돈이 얼마나 없어지는지가 물리적으로 느껴져 안 느껴져?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쓰게 되면 아무래도 뭐해? 과소비라고 과소비. 과소비하게 되니까 결국 나중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일.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 현금 쓰는 사람이 많아. 신용카드 쓰는 사람이 많아. 여러분, 신용카드. 그리고 심지어는 신용카드를 쓰면 혜택을 막 줘. 그래서 신용카드를 쓰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 자, 신용카드를 쓰면 주는 혜택. 여러분들 그 부모님들이 연말정산이라는 거예요. 한 해 동안 부모님들이 세금을 내거든? 그 나중에 연말정산해서 세금을 많이 냈으면 그 세금을 돌려주기도 해. 그런 걸 우리가 연말정산한다고 하거든? 연말에, 세금을 더 낼 건가? 돌려받을 것인가? 그것을 뭐 하는 거? 결정하는 일. 연말정산하는데 그때 카드 사용을 많이 하면 돈을 돌려주는 혜택이 있어. 자, 왜 정부는 카드 사용을 많이 하면 돈을 돌려주는 그 혜택을 주면서까지 카드 사용을 장려할까?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아, 카드를 쓰면 세금이 더 많이 나오니까. 왜 카드를 쓰면 세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사람들이 과소비를 하니까. 과소비하니까. 물론 그 이유일 수 있어.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과소비하다가 나중에 망하면 골치 아파. 그럼 오히려 카드 사용을 못 하게 될 거야, 아마. 너무 과소비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 다르게 하지만. 중요한 이유는, 자, 현금을 쓰면 수연이가 1,000원을 내고 초콜릿을 사 먹었어. 그러면 정부에서 1,000원을 주고 그 사람이 초콜릿을 가게에서 사 먹었다는 걸 정부가 알까 모를까? 나 어? 와요? 알아 몰라? 현금이면 모르잖아요. 현금이면 모른단 말이야. 현금의 꼬리표가 어디가 있어? 근데 수연이가 가게 가서 신용카드로 1,000원 긁고 초콜릿 샀어. 정부가 알아 몰라? 알아요. 알아요. 알아. 왜? 카드 회사에 그 카드 이용 실적이 남잖아. 그럼 그 가게가 얼마만큼 물건을 팔았는지가 다 나와. 그러면 그 가게는 나중에 우리 매출 얼마큼 올렸어요? 얼마큼 팔았어요? 라는 거를 속일 수가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내가 현금을 받았으면 내가 얼마큼 팔았는지 정부가 몰라. 그럼 내가 1,000만 원어치 팔고도 나 500만 원어치 팔았어요. 라고 얘기해. 그럼 500만 원어치 판 거에 대해서만 뭐 하면 된다는 거야? 세금 내면 돼. 세금 내면 근데 신용카드를 다 써버리면 1,000만 원어치 팔았으면 1,000만 원어치 팔았다는 게 다 고스란히 드러나.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이용 실적을 잘 알면 그런 가게들로부터 세금을 더 많이 거둘 수 있기 때문에, 투명히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카드 쓰게 하는 거야. 아니면 카드 안 쓰면 뭐 하라고? 계좌이체 하라고.
계좌이체도 은행에서 그럼 계좌이체도 누구한테서 누구한테 돈이 갔는데 뭐야? 알 수가 있잖아. 하지만 현금은 내가 10,000원짜리 갖고 누구한테 주고 그 사람 또 누구한테 주는데 그 돈이 어떻게 갔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야. 왜 신용카드를 장려하는지 이해했어? 자, 네. 그럼 신용카드 원리는 뭐냐? 자, 소비자가 가게에서 100만 원어치 물건을 사. 그러면 신용카드 회사가 가게에게 100만 원을 줘. 그리고 신용카드 회사는 나중에 누구한테? 소비자한테 100만 원을 받아. 자, 요런 권리야. 소비자가 가게한테 100만 원을 샀어. 그럼 신용카드가 가게한테 100만 원을 먼저 준다. 먼저. 그러면 신용카드 회사는 나중에 소비자한테 100만 원을 받아. 여기서 그럼 손해보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 손해보는 게 누가 손해볼까? 카드 회사. 신용카드 회사가 손해보지. 왜? 아무 이유 없이 자기는 100만 원 줬다가 100만 원 받으면 신용카드 회사는 망하는 거지. 이해가? 음, 카드 회사는 가게에게 100만 원을 주지 않아. 얼마나 주느냐? 97만 원 정도를 줘. 얼마를 때? 3만 원을 떼. 왜 3만 원을 떼냐? 수수료로. 그러니까 그럼 이 가게는 왜 그러면 100만 원 받을 걸 97만 원을 받냐? 너 100만 원 받으려면 너 한 달 후에 받아야 되는데 한 달 후에 받을래? 지금 받을래? 그럼 가게 입장에서는 한 달 후에 받는 것보다 지금 받는 게 좋으니까 수수료를 떼고 한다는 거야. 그럼 신용카드 회사는 요 97만 원 주고 100만 원 받으니까 얼마? 3만 원이 남겠지. 그거 갖고 신용카드가 회사가 운영이 되는 거야. 이해가? 네. 그 가게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소비자한테 물건을 팔아야 되고, 어, 나중에 받는 것보다 먼저 받는 게 좋으니까 97만 원을 받고 먼저 받는 거고. 아니면 소비자가 여러분 가게에 100만 원 물건 사는데 너네가 이런 거 있지. 10개월 할부 이런 거 있지. 할부로 물건 사는 거 알아? 네. 그럼 여러분 10달 할부를 해. 그러면 100만 원어치 물건을 매달 여러분 돈 얼마씩 낸다고? 6만 원. 10달 또 100만 원이니까 10달 동안 내면 얼마 내야 돼? 10만 원씩 내잖아. 아니야? 얘들아 100만 원 물건 샀는데 이걸 10달 동안 할부로 나눠서 낸다고. 그러면 한 달에 얼마씩 내야 되냐고. 10만. 10만 원. 그런데 이건 무이자 할부일 때 그러고 대부분은 10만 원이 아니라 10만 뭐 한 3천 원 정도를 내. 어? 그러고 나서 그럼 나중에 그럼 이 사람은 결국 얼마를 내는 거야? 한 10달 후에 103만. 103만 원을 내는 거야. 그러면 신용카드에서는 가게한테 얼마를 주고 아까 뭐 100만 원 물건 100만 원을 줬다면 요 소비자한테 103만 원을 받아서 그 3만 원 어치가 신용카드 회사의 수익이 된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신용카드 회사는 돈을 중간에서 먼저 주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중간에 수수료를 떼어서 그걸 가지고 뭐야 신용카드 회사를 운영하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신용카드는 또 다른 외상이다. 그리고 신용카드 외상이 있는 이유는 거래를 뭐 하기 위해서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거래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전엔 돈 들고 다녔었는데 신용카드 있으면 돈을 들고 다닐 이유가 없지. 카드 하나로 다. 그래서 훨씬 더 편리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돈 없으면 못 사는데 일단 신용카드를 긁어서 살 수 있고 나중에 돈을 갚으면 되니까 거래가 더 활발히 일어나고. 그래서 신용카드가 활성화되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이름이 신용카드야, 신용카드. 그래서 카드는
아무한테나 발행해주지 않는다? 신용카드는 아무한테나 발행해줘? 아니면 발행해주지 않아? 발행 안 해줘요? 발행해줘요? 왜? 그 사람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인데 신용카드 발행했다가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돈 쓰고 돈 안 갚아버리면 신용카드 회사가 망하잖아. 그래서 신용카드 회사는 말 그대로 신용이 좋은 사람한테만 돈을 빌려줘. 그 신용카드를 발급해줘. 그럼 신용이 좋은 사람은 누구냐? 두 가지야. 하나, 직업이 안정적이거나 돈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이 돈 안 갚을 이유가 없잖아. 그 사람이 돈 안 갚으면 나중에 강제로 돈 갚게 만들면 되잖아. 그래서 돈 많거나 월급 많이 받는 사람한테는 신용카드 회사가 신용카드를 막 좋은 카드를 막 발급해줘. 블랙카드니 뭐 골드카드니 뭐 이렇게 해서 한 달에 뭐 수천만 원 써도 되는 그런 막 카드를 발급해줘. 두 번째로는 평상시에 공과금, 뭐 아파트 할부금, 아니면 뭐 이자 이런 거를 꼬박꼬박 갚은 사람. 통신요금 이런 거 꼬박꼬박 갚은 사람 이런 사람은 저 사람은 돈을 꼭 갚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내서 외상하게도 돈을 갚겠구나 해서 그 사람들한테는 신용카드를 발급을 해줘. 반면 신용카드를 발급 못 받은 사람들 여러분 같은 학생 신용카드 발급 못 받아. 왜? 돈을 못 벌어서? 너무 어려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꾸 뭐야 그 핸드폰 요금 같은 거 연체하고 어? 뭐 이자가 은행에 돈 빌렸는데 이자가 못 갚고 또 심지어는 그걸로 인해서 파산 선고 당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신용카드 안 만들어 못 만들어 그런 부분에서 신용카드 외상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뭐뭐 얘기했었지? 알게 된 거 얘기했었나? 수현이에 대한 질문이? 아, 그 외상을 해줘야 하나 말이에요. 외상 그냥 외상에 관한 문제였나? 그래서 그럼 이 정도까지 얘기하고 신용카드 외상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얘기해서 이해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성인이 되면 신용카드 말고 체크카드라는 거 있는 거 혹시 알아? 여러분들 체크카드는 갖고 있을 수 있을 텐데 자기 체크카드 갖고 있는 사람 있어 소연이? 음, 체크카드 같은 경우 뭐냐면 여러분 은행에 예금이 돼 있어. 체크카드를 긁으면 여러분 은행에 있는 돈이 즉시 빠져나가. 그래서 체크카드는 외상이 아니야. 여러분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데 다만 현금만 안 들고 다닐 뿐 여러분 계좌에서 바로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체크카드는 외상은 아닙니다. 일반 신용카드는 아까 말했듯이 바로 빠져나가지 않고 일정한 기간 있고 또 외상하고 다른 점은 신용카드는 그 신용도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에 따라서 돈의 범위가 달라져요. 액수가. 신용이 높은 사람은 뭐 1,000만 원, 2천만 원까지 갖다 쓸 수 있게 하는데 신용 나쁜 사람은 뭐 20만 원, 30만 원밖에 못 쓰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범위를 조정을 하는 그런 부분을 쓰는데 체크카드는 여러분 통장에 돈이 있는 것만큼만 쓸 수 있어요. 여러분 통장에 돈이 없으면 체크카드가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또 이제 차이가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누구야? 저요. 네, 만약 너희들이 단체로 하든 개인으로 하든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할 것 같아. 나는 단체로 경제 공부, 경제 공부도 되고, 다 같이 그런 협동력도 기른다고 생각해서 다 같이 한번 해보고 싶을 것 같아. 다해. 나는 안 할 것 같아. 왜냐면 어려울 것, 어려울 것 같고, 이 직원도 필요하니까 뭐가 많이 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안 할 것 같아. 서현이. 나는 할 것 같아. 친구들과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서요. 수현이. 나는 안 할 것 같아. 왜냐하면 친구들이랑 주식을 하다가 좀 사이가 틀어질 수도 있고, 예기치 못한 상황 때문에 좀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어서. 은호. 또 있고, 경제 활동에 대해서도 알 수도 있고,
친구들이랑 함께 해보는 활동도 재밌을 것 같아요. 끝났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누구야? 저요. 다해? 해? 교장 선생님께서 회사를 차려도 된다고 허락하실 때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 나는 이제 회사를 차릴 수 있어가지고 기뻤을 것 같아. 너는 한 번만 다시 말해줄 수 있어요? 교장 선생님께서 회사를 차려도 된다고 허락하셨을 때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 부탁드려서 한 거니까 되게 자기 자신이 뿌듯하고 어, 주식을 할 생각에 되게 행복할 것 같아요. 서연이. 기쁘기도 하고, 앞으로 조금 걱정될 것 같긴 해. 소연이. 뭔가 기쁘고 앞으로가 좀 기대되긴 하지만 잘할 수 있을지 좀 걱정도 될 것 같아. 소연. 모험을 할 수 있으니까 좀 신나는 기분이 들 것 같아. 나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질문을 만드는데 이 책은 뭐에 관한 책이야? 주식. 주식, 아니, 경제, 사업, 응? 사업, 뭐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들 어쨌든 주식회사에 올리라던가 사업에 올리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책이라는 거야. 그럼 이 책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점을 따져봐야 되는지, 어떤 점을 함께 이야기해 봐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질문들을 만들었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 질문의 수준이 여러분들 이 책을 얼마나 제대로 잘 이해했나, 여러분 이 책에서 뭐가 중요한 건가를 따져보는 그런 수준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괜히 여러분들 보고 질문할 기회를 선생님 주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그냥 어쨌든 뭐 여러분이 하는 얘기도 해야 되지 사실은. 근데 과연 그게 이 책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인가? 이 책 아니면 다룰 수 없는 어떤 그런 문제인 건가?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책에서 우리가 다뤄야 될 문제들, 이 책에서 중점적으로 얘기해야 될 문제가 뭔지 그런 점들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서 이왕이면 서로에게 더 유익한 그런 질문들을 고민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6학년 2반이라는 책 읽으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게 좀 어려웠어요. 이 개념이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라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부터 먼저 이야기를 우리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혹시 이 책 읽으면서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요. 이 경제 용어가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죠. 전문가가 투자를 대신해주는 펀드. 어, 자, 은호가 얘기한 펀드에 대해서 잠깐 그럼 먼저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펀드 얘기를 하려면 먼저 주식 투자 얘기를 해야 돼. 자, 주식이 뭐야? 주식이 뭐야? 여러분 주식을 뭐라고 이해하고 있어? 이 책을 읽어봤더니 주식이 뭐야? 주식 회사가 자본금을 마련할 때 투자했음을 증명하는 증빙서. 그 소연이가 지금 그 책에 나오는 그 용어를 읽어줬는데 뭔 말이냐고 소연이 너 말로 바꾸면 네가 뭐라고 이해했냐고 쉽게 말했을 때 주식이 뭐야? 음, 회사에 투자하는 거? 회사에 투자하는 거라고 이해했어. 또 다른 사람들은 주식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식은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주식은 수연이 그냥 그 회사, 그냥 한편의 사업이어서 그 사업으로 인해 좀 투자를 하도록 만들어진 것? 수연이 이 회사를 내가 믿고 돈을 맡기는 것? 아예 네? 아예 주식이 뭐야? 네가 알고 있는 주식은 뭐야? 뭔 투자하는 거요? 아?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은호. 돈을 투자해서 더 얻을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 주식은 이겁니다. 은호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아니, 서현이가, 서현이가 애견 호텔 사업을 시작하려고. 그때 방법이 1번. 서현이가 이 사업, 애견 호텔 사업을 시작하는데 10억이 필요해. 소연이가 돈이 있어. 그럼 소연이가 10억 내가지고 그냥 사업을 할 수 있어. 이거는 무슨 사업? 뭐라고 한다고? 개인 사업. 사업이야, 개인 사업. 소연이 혼자서 10억 투자해서, 그래서 잘 되면 소연이도 돈 다 벌어. 만약에 잘 안 돼서 망하면 누구 혼자 망해? 소연이 혼자 망해. 여기 개인 사업자. 여기 개인 사업, 개인 사업. 자기 마음대로. 자, 그런데 소연이가 10억이 있으면 좋은데, 소연이가 10억이 없어. 없어요. 어? 그러면 소연이가 야, 나 애견 호텔 할 거야. 근데 이거 애견 호텔 하면 대박이야. 잘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한테 뭐 해줘? 투자해줘. 여러분이 아까 말한 대로. 그래서 수연이가 뭐 1억 투자했어. 어? 소연이가 뭐 3억 투자했어. 어? 서연이는 2억 투자했어. 다혜는 뭐 4억 투자했어. 그다음에 4억, 6억, 10억 됐네. 이렇게 투자했어, 만약에. 이렇게 투자했으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투자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증명하는 것들이 필요하잖아. 이렇게 투자했다는 뭐, 증서, 증명서. 이게 뭐다? 주식이야, 주식. 주식. 그래서 만약에 그 주식을 그냥 하는 거야. 만약에 그 주식이 1억짜리, 한 장 1억짜리. 그럼 수연이는 몇 장 주식? 한 장 갖는 거야. 소연이는 3장, 서연이는 2장, 다혜는 4장을 갖는 거야. 자, 근데 그 회사가 나중에 그 소연이가 애견호텔을 운영을 해서 애견호텔 직원들 월급도 주고 뭐 다 했어. 애견 돈 받고. 나중에 돈이 1억이 남았어. 수익금. 수익금이 1억이 생겼어. 그럼 이걸 뭐 해줘? 나눠줘요? 나눠줘. 배당해줘. 그럼 배당할 때 어떻게 배당해 주냐? 이게 10장 중에 10장 중에 수연이는 한 장을 갖고 있는 거잖아. 10%. 그럼 1억의 10%는 수연이한테는 1,000만 원을 줘. 소연이한테는 소연이가 3장 됐으니까 3천만 원 줘. 서연이한테는 얼마? 2천만 원. 다이한테는 얼마? 4천만 원 준다. 이게 배당을 받는 거야. 그래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뭘 받기 위해서? 배당받기 위해서. 배당받기 위해서 이 주식 투자를 하는 거야. 됐니? 근데 이 주식을 수연이가 계속 갖고 있을 수 있는데, 수연이가 이 주식을 이제 그만 팔고 싶어. 원래 그 주식 자기가 1억 있었잖아. 이 1억이 있으면 결국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야? 1,000만 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야. 그럴 때 그럼 수연이는 이 주식을 그냥 1억에 팔까? 그 1억 갖고 있으면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럼 어떤 사람이 나는 수연이 주식을, 은호가 1억, 뭐, 예를 들면 500만 원에 사겠다는 거야. 그러면 은호는 왜 1억 500만 원을 주고 살까? 연금을 더 받으니까. 나중에 1,000만 원 받으면, 1,000만 원 받고 나중에 이거 1억 그 돌려받으면 1억 1,000만 원이잖아. 이해가? 은호는 네. 얼마가 남는 거야? 1억 500만 원을 사도 500만 원 남는 거니까 이걸 산다고. 또는 이 회사가 예견호텔 수익금이 1억이 생긴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2억이 생기면 2천만 원을 배당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은호가 보기에 이 애견호텔이 더 잘 될 것 같으면 그 주식을 사는 거고, 거꾸로 그 애견호텔이 앞으로 망할 것 같아. 옆에 막 다른 더 좋은 애견호텔이 생겨가지고. 그러면 은호는 이 수연이의 주식을 사, 안 사? 안 사. 그리고 수연이는 그 주식을 어떻게든 뭐 하려고 그래? 팔려고 그래. 왜? 계속 갖고 있다가는 뭐 하니까? 망하니까. 그러면 그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게 어쨌든 주식이야. 주식이 좀 이해가 가? 음, 이해가 가? 주식이 뭔지? 자, 음, 그런데 여기서 지금 투자를 안 하고 수연이, 소연이, 서연이, 다혜가 투자를 안 하고 여기 서연이 빼자. 은호. 은호가 투자를 안 하고 수연이에게, 서연이에게 돈을 뭐 하는 거야? 빌려줄 수 있다. 그러면 수연이, 소연이, 은호, 다혜는 주주가 아니라 이 주식을 산 사람을 주주라고 그러거든? 그러면 너네들은 뭐가 되면 채권자가 돼요, 채권자. 채권자는 남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을 채권자라고 해요. 서현이는 뭐가 되는 거야? 채무자가 돼요, 채무자. 빚을 진 사람. 그러면 수현이, 너희들이 돈을 빌려줄 때는, 서현이들 빌려줄 때는 뭘 받기로 하고? 이자를 받기로 하고, 이자를. 요즘에 이자가 뭐 5%다. 그럼 1억 투자했으면 500만 원 받기로 하고, 소현이 3억이다. 그러면 소현이는 나중에 이자를 1,500만 원 받기로 하고, 하고 이 돈을 빌려주는 거야, 빌려주는 거야. 그럼 투자하는 거하고 빌려주는 거 무슨 차이냐? 투자를 했을 때는 아까 뭘 받는다고 그랬어? 회사가 잘 되면 뭘 받아? 배당을 받지만 회사가 뭐 하면 망, 아, 망하면 그 투자금을 뭐 한다? 있는, 날린다는 거야. 그 투자금이 없어. 사라질 수도 있어. 결국 뭐 하다? 위험하다. 반면 채권자 이자를 받기로 했으면 무조건 뭘 받는다? 이자를 정해진 이자를 받는 거야. 아까 여기 배당은 사업이 잘 되면 큰 배당을 받고 사업이 안 되면 배당을 못 받고 오히려 심지어 망하면 투자금까지 날리는 위험이 있는데 여기서는 무조건 잘 되든 안 되든 무조건 뭐해? 정해진 이자를 받아. 여기 채권. 다만 이 채권자들도 문제는 있어. 회사가 망하면 뭐 한다? 돈을 뭐 할 수 없어. 낼 수 없다. 받을 수 없다라는 거. 고저 채권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있어. 하여튼 근데 다만 망하지 않는 이상 자기는 이 돈을 그대로 뭐해? 내놓으라고 요구할 권리가 먼저 있는. 그런 점이 여기 있는 돈을 빌려주는 것, 채권 돈을 빌려주는 것과 주식이 뭐하다 서로 다른 점이 있다라는 거. 차이가 이해가 가? 자, 네. 그런데 자, 그럼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그 회사가 앞으로 뭐 돈을 많이 벌 회사인가? 아니면 뭐 할 회사인가? 망할 회사인가를 잘 뭐 할 수 있어야 돼? 구별할 수 있어야 돼. 그러려면 그 회사를 뭐 해야 돼? 연구하고, 어? 관찰, 시장을 잘 파악해야 돼. 아까 서현이처럼,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구나. 아, 그럼 반려견 호텔이 되겠다. 그럼 시장을 잘 관찰해. 그리고 반려견 호텔 회사에다 내가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 이걸 잘 알아야 돼. 자, 그런데 이거를 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어렵다. 내가 이거 여기에
신경 쓰기 힘들다. 그러니 나는 누구에게 주식 전문가에게 뭐 하겠다? 내 돈을 맡겨서 대신 투자하게 하겠다. 이게 바로 뭐야? 펀드야, 펀드. 펀드는 펀드 매니저가 운영을 해. 그래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어? 돈을 받아서 펀드를 운영하고 막 그 펀드 펀드 매니저가 주식을 사고 팔고 막 해. 거기서 난 뭐를 수익금을 뭐 하는 거야? 펀드에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방식. 이게 펀드, 펀드. 오늘 펀드 이해가 이제? 네. 근데 이 펀드가 문제는 뭐냐? 그럼 이 펀드 매니저는 뭐 먹고 사냐? 이때 뭘 받아? 대신 이걸 했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아. 내가 1억을 펀드 매니저에 맡겼어. 그러면 뭐 선생님 정확히 모르겠는데 1년에 뭐 300만 원 정도를 수수료를 내. 근데 만약에 1억을 매니저에 맡겼는데 매니저가 1000만 원을 벌어줬어. 그러면 300만 원 내고 1700만 원 받아도 큰 이익이 되기 때문에 펀드 매니저가 맡긴다는 얘기야. 근데 문제는 펀드 매니저가 뭐 하는 경우에 투자를 이해가 잘못하면 그 펀드 투자금을 뭐 한다? 날릴 수 있다. 그래서 펀드가 뭐 할 수 있다? 위험할 수 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어떤 펀드 매니저, 진짜 실력 있는 펀드 매니저를 잘 골라가지고 그 사람한테 돈을 맡긴다. 안 그랬다가는 오히려 여러분 돈이 더 날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펀드 매니저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잘 투자할 거라고 믿음하에서 펀드 매니저에게 돈을 맡기는 거예요. 자, 펀드에 대해서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됐니? 그 펀드, 주식 투자는 개별 종목을 내가 사서 내가 직접 운영하는 거야. 사고 팔고. 그럼 그 대신 수수료는 안 내. 반면에 펀드는 펀드 매니저가 어떤 펀드를 운영할 거라는 계획서를 내면 그 펀드 매니저에게 내 돈을 맡기고서 그 펀드 매니저가 나 대신에 막 운용을 한 다음에 수익이 나면 나에게 돌려주는 거죠. 이게 펀드 구조예요. 자, 또 누구? 이 책 읽으면서 주식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식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식 주인이 바뀌는 거 아까 쌤 설명했지. 수현이가 그 주식을 샀는데 나 그 주식 이제 갖고 싶지 않아. 갖고 있고 싶지 않아. 이유는 여러 가지야. 갑자기 수현이가 장가를 가게 됐어. 돈이 필요해.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뭐라도 팔아서 돈을 마련해서 장가 가야 될 거 아니야. 갑자기 돈 필요한 경우 주식 파는 거야. 두 번째로 음, 그 회사가 앞으로 더 성장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다른 더 좋은 회사 주식이 발견됐어. 그럼 내가 이 주식 팔고 다른 주식 사고 싶어. 돈 필요하니까 이 주식을 뭐 하는 거야? 파는 거야. 세 번째로 내가 보니까 이 회사가 그 망하게 생겼어. 근데 주식을 계속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 그 휴지조각 같아, 휴지조각 같아. 날려. 그럼 빨리 망하기 전에 그 주식을 뭐 해야 돼? 팔아서 돈을 챙겨야 돼. 그게 이익이야. 그렇게 해서 주식이, 주인이 바뀌는데, 다시 이게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같이 몇 명 안 되는 거는 자기들끼리 그냥 아름아름으로 주식을 사고 파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뉴스에 나오고 코스피가 얼마다, 코스닥이 얼마다 이거는 나라에서 주식 시장을 따로 만들어 놨어. 그리고 그 주식 시장 안에는 많은 회사들 중에서 쓸만한 회사들만 그 주식 회사에 거기 상장을 하는 거야. 마치 여러분들이 각자 돌아다니면서 다이한테 야, 너 고무신 파니? 뭐 소연한테 가서 너 빵 파니? 수연한테 가서 너 뭐 파니? 라고 물어봐서 살 수도 있어. 근데 그러려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요즘 어떻게 해? 백화점을 만들어 놓고 다이한테 와서 소연이한테 와서 수연이한테 와서 야, 너 빵 팔아. 너 신발 팔아. 너 뭐 팔아. 이렇게 하면 소비자가 가가지고 거기서 뭐 할 수 있어? 자기가 원하는 거 살 수 있지. 이해가?
마찬가지로 여러 회사가 주식을 발행했는데 그 주식들을 다 모아놨어. 그게 약간 코스피상, 코스피상. 그럼 사람들이 거기 가고 그 주식을 뭐 하는 거야? 살 수 있게끔 만드는 거야. 그리고 대신 거기서 또 이 주식을 사고자 하는 사람한테 자유롭게 파는 거야. 그래서 원래 주식 뭘 받으려고 하는 거라고? 뭘 받으려고 하는 거라고? 그냥 배당, 배당기 아까 뭐라 했어? 그 회사가 수익을 냈을 때 나눠주는 돈, 그 수익 나눠주는 돈. 그 배당금 받으려고 원래 주식 투자하는 거야. 그런데 요즘 투자를 하는 이유는 뭐라고 이게 뭐야? 시세 차익. 그 차익이 뭐냐? 주식을 뭐 해서 싸게 사서 뭐 하겠다는 거야? 비싸게 파. 비싸게 파는 거야. 주식을 5천 원에, 어? 만약에 1,000주 샀어. 500만 원어치 샀지. 그런데 그 주식이 6천 원이 됐어. 그럼 1,000주를 팔아. 그럼 얼마가 돼? 600만 원을 벌어. 600만 원이 돼. 그러면 자기는 500만 원 투자했다 600만 원 벌었으면 얼마 번 거야? 100만 원 수익이 난 거야. 뭘 안 받아? 이 사람은 배당 안 받았어. 그냥 샀다가 팔았어. 주식 올랐더니 팔았어. 그럼 왜 이 주식은 6천원짜리 6천 원 올랐냐? 앞으로 이 회사가 뭐 할 거야? 배당을 많이 줄 거다. 성장해서. 라는 믿음이 있으면 이 회사 주식을 살려는 사람들이 많아져. 살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 주식 값이 올라가. 올라갔을 때 그 사람이 파는 거지. 그러면 그 회사 주식, 그 회사의 주인이 뭐 하는 거야? 바뀌는 거지. 근데 그 주인이 한 사람이 아니라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한 주만 갖고도 그 회사에 그만큼의 분의 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수십만 명 있는 거야. 수십만 명.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서로 필요하면 주식을 사고 파는 어떤 그런 부분들. 자, 왜 주인이 바뀌는지 이해했어? 응. 아까 애견 호텔이 잘 될 것 같으면 그 주식을 내가 사서 갖고 좀 배당을 많이 받으니까 살려고 그러고 앞으로 애견 호텔이 좀 안 될 것 같아 망할 것 같아 그럼 얼른 주식을 다른 데 팔고 그럼 그 다음 왜 사냐 난 이 애견 호텔이 지금은 좀 어렵지만 다시 딛고 일어서 더 잘 될 거라고 믿으면 그 주식을 사는 거야 반면에 앞으로 이 주식은 더 성장하지 않을 거야 이 주식은 망할 거야 하면 그 주식을 내가 팔아야지 빨리 그래야 손해를 덜 보지 자또 통장의 종류요. 통장, 그거, 여러 가지 종류. 성장 네. 음. 자, 여러분들이 제일 흔히 보는 게 이겁니다. 뭐, 보통 예금이요. 보통 예금은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어요. 자유롭게 입출금했던 건 여러분이 은행에다 돈 넣고 싶으면 돈 넣고, 돈 빼고 싶으면 돈 빼고 뺄 수 있어. 언제든지 자유롭게. 어? 그러면 이자를 뭐 한다? 많이 준다, 조금 준다? 조금 준다. 사실은 이자를 거의 안 준다. 자, 왜 이자를 거의 안 주느냐? 은행은, 은행은 어떻게 돈을 벌어? 은행은 어떻게 돈을 벌까? 제출해준 거, 그렇지. 자, 은행은 수연이가 은행에다가 1억을 맡겼어. 그럼 은행은 수연이에게 3% 이자를 약속해. 그럼 1년 후에 은행은 수연이에게 1억에다, 온금 1억에다가 3% 이자의 300만 원을 지급해. 그럼 은행은 1억 받았다가 1억 300만 원 지급하면 은행이 이익이야, 손해야? 어?
야, 은행이 1억을 맡겨줬는데 1억 300만 원 주려면 은행이 이익이냐고 손해냐고. 손해요. 손해지 아, 300만 손해요. 원. 이득이요. 아? 이익이라고? 이득? 네? 은행이 이익이야? 은행이 1억 아니요. 받았는데 1억 만 돌려줘야 되는데? 손해요. 손해잖아. 손해요. 은행은 이런 일을 왜 하느냐. 대신 은행은 수연이에게 받은 1억을 은행은 애견 호텔을 하려고 하는 서연이에게 뭐해? 대출 빌려주고 대출을 해. 그때 서연이에게 얼마? 7% 이자를 받기로 해. 1년 후에 서연이는 은행에다가 1억에다가 7%된 700만 원을 뭐해? 갚아. 그러면 은행은 수연이한테 1억 받아서 서연이한테 빌려주면서 700만 원 받아서 얼마를 내주는 거야? 400만 원씩 300만. 하는 거지. 그럼 은행은 얼마가 남아? 은행은 얼마 벌었어? 400만 원? 400만 원을 받아. 그래서 은행을 하면 돈을 버는 거야. 은행이 어떻게 돈 버는지 알겠어? 음, 그런데 보통 예금은 오늘 예금했다가 1시간 후에 찾아갈 수도 있어. 그러면 은행에서는 그 돈을 빌려줄 수 있어, 없어? 어? 수연이가 와서 1억을 맡겼는데 은행이 그 돈을 누구에게 빌려주기도 전에 와서 수연이가 1억 내놓으세요 이렇게 해버리면 그 돈을 누구에게 빌려줄 수가 없잖아. 이해가? 근데 아까 음, 이거 같은 경우는 1년 동안을 맡겨놨으니까 1년 동안 맡아놨으니까 1년 동안 누군가에게 빌려줄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보통 예금은 그게 아니라고. 수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권리를 보장하기 때문에 마음 놓고 누구에게 빌려줄 수 없다고. 못 주면 이익을 못 받잖아. 이자를 못 받잖아. 그러니까 은행은 이 보통 예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뭐 한다? 안 준다는 다 거의 안 준다는 다 이해했습니까? 네. 아,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하냐?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 은행에다가 1억을 맡겼다. 그럼 이건 뭐를 한 거냐면 적금을 든 거야, 적금. 뭘 든 거라고? 그럼. 적금. 그럼 적금을 들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바로 은행에다 1억을 맡기는 정기적금. 정기적금을 들어놓으면 수연이 은행에 1억을 맡겼는데 수연이는 그 돈을 자유롭게 못 찾아. 약속한 1억, 1년 후에 1억을 찾아야 돼. 그래야 300만 원을 받아. 근데 중간에 만약에 수연이가 나 1억 맡겼는데 나 이거 찾아갈래요. 그러면 이 약속한 이자 300만 원 못 받고 아까 보통임금처럼 이자 조금밖에 못 받아. 이해가? 네. 근데 이 정기적금은 정기예금. 정기예금은 일정 기간 동안 목돈을 한꺼번에 맡기는 거. 이게 정기예금이야. 아까 수연이가 한 것처럼. 정기적금은 일정 기간 동안 조금씩 돈을 더, 더 많이 맡겨가는 거. 즉, 한 달에 100만 원씩 내가 예금을 하겠다. 적금을 하겠다. 100만 원씩 해갖고 1년 동안이면 12개월. 100만 원씩 12개월이니까 얼마? 110, 어? 1000이. 1200만 원. 100만 원씩 12개월 동안 예금하면 1200만 원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1200만 원에다가 플러스 이자. 정기적금도 이 사람이 낸 돈 어쨌든 그 기간 동안에 안 찾아갈 거니까 돈을 빌려준단 말이에요. 그 1200만 원에다가 이자 한 뭐 2% 받으면 뭐 한 200만 원 정도? 그러면 20만 원 정도? 그럼 1200, 10만. 1220만 원 정도를 받는 형.
요게 우리가 이제 정기적금이라고 그러고, 정기예금은 아까 말한 대로 1억 넣어놨다가 나중에 1억을 되찾는 그 정기예금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은행에는 보통예금, 정기적금, 정기예금 이런 게 이제 은행의 예금의 대표적인 종류. 그래서 여러분이 목돈 돈이 많아. 당연히 돈을 쓸 일이 없어. 그러면 뭐에다 넣어놔야 돼?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예금에서 뭐에다 해줘야 돼? 돈이 많은데 그 돈을 당장 쓸 데가 없어. 그러면 뭐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정리. 아? 정기예금. 정기예금. 정기예금에 맡겨놓는 게 제일 좋지. 그 목돈 큰 돈을. 근데 여러분이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회사에 막 들어갔어. 뭐 돈이 하나도 없어. 근데 여러분이 월급을 받아. 그 월급 중에 일부를 꼬박꼬박 뭐야? 저금하고 싶어. 그럼 뭘 들어야 돼? 정기적금. 정기 적금 돼, 정기 적금. 매달 얼마씩 꾸준히 쌓아오려면 이게 있어요. 근데 반면 여러분이 돈이 생겼는데 이 돈을 언제 쓸지 몰라. 갑자기 뭐 응급실에 갈 수도 있고 여유자금이 필요해. 빨리 찾아서 쓸 수 있어야 돼. 그럼 그건 뭐 해야 된다고? 보통예금. 보통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이 뭐냐에 따라서 이렇게 드는 예금이 달라진다는 것. 자기 통장 있는 사람, 통장 아무도 없어? 소연이 통장에서, 소연이 어떤 통장에 있는 것 같아? 아까 말했던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저 달마다 넣는 거예요. 정기적금. 정기적금 있는 거야. 또, 그 나중에 그럼 이렇게 목돈이 만들어졌어. 목돈 만들 때는 그럼 그 돈을 정기예금으로 바꿔야지, 나중에. 또 뭐, 누구? 소연이는 뭐 갖고 있어? 저도 소연이랑 같은 정기적금, 또, 다현아, 수연이랑, 일반, 수연이는, 수연이 뭐 갖고 있어? 저요? 아, 통장. 어, 저 근데 통장이 있긴 한데, 통장을, 그냥 통장에 돈을 거의 안 넣어가지고. 그럼 그 통장에, 그러면 그 돈이 아니라 보통예금이겠네, 그러면. 네. 보통예금.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통장 갖고 있었는데 어떤 여러분들이 뭐 세뱃돈 받은 돈 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름으로 관리하겠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은행에 가서 보통예금을 할 건지 정기예금을 할 건지 정기적금을 들 건지 그건 또 여러분들이 또 판단해서 결정하면 되고 은행의 좋은 점은 은행은 거의 망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은행이 망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5천만 원까지 국가에서 보장을 해줘. 은행은 그래서 상당히 안정적이야. 반면 안정적이다 보니 이자를 많이 줘, 안 줘? 이자를 별로 안 줘. 안정적이기 때문에. 위험한 곳에서는 사람들이 위험한 거 투자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자를 높게 줘서라도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 또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질문 없고 자, 또 주식에 대한 관련 일반 보면서 나 이거 잘 모르겠어요. 궁금해요. 뭐 더 알고 싶어 하는 거. 자본금이, 어? 자본금이요. 자, 봉금이요. 자본금. 자본금은 여러분들이 처음 아까 애견호텔을 서현이가 시작을 하려고 그래. 애견호텔을 처음 시작할 때 드는 돈, 그걸 자본금이라고. 애견호텔을 시작하려면 그 호텔 땅도 사야 되잖아. 호텔 건물도 매입해야 되잖아. 그 다음에 거기 각종 뭐 가구 비품 같은 거 사야 되잖아. 그리고 뭐 직원도 월급 줄 돈도 필요하고. 그래서 처음에 그래서 뭐 서현이가 아까 10억 갖고 시작했다. 그럼 자본금이 얼마? 10억이 자본금이 되는 거지. 거기다가 나중에 수익을 나서 거기까지 집어넣으면 자본금이 점점 늘어날 수 있는 거고. 반면에 그 자본금이 10억이었었는데 자꾸 회사가 안 돼가지고 뭐 팔아, 까먹어. 그럼 자본금이 나중에는 뭐야? 아예 없어질 수 있어. 그럼 그 회사는 망하는 거야. 자본금이 잠식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자본금 어쨌든 처음 그 회사를 설립할 때 갖고 있던 돈, 드는 돈,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 한다? 자본금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자본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주식을 발행하기도 하고 방법이. 그 주식을 발행한다는 거는 사람들한테 자본을 투자하라고 하는 거죠. 그런 방식들. 아니면 자본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여러분이 대출받는 방식도 있어.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그걸 자본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또 질문?
이거 읽으면 잘 모르겠는 거. 없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경제에 관한 책을 또 다른 책으로 좀 볼 거고, 어쨌든 이런 책들 읽어가면서 자꾸 그 개념들 여러분들이 잘 익혀가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다음 주에는 한민족 두 나라 여기는 한반도라고 해서, 요 책, 한민족 두 나라 한반도라는 책,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북 관계에 대해서 북한에 관해서 알려주는 그러한 책이어서 이 책 갖고 우리가 다음 주에는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현 어때? 친구들하고 같이 하니까 오랜만에 편해? 힘들어? 괜찮아. 괜찮아. 다행이야. 자, 그러면 다음 주에 한민족 두 나라 한반도 갖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